야, 이걸 눌러. 이제 마지막 나온 단어 하나입니다. 하나. 보실게요. 아, 영원히 물어봐야겠구나. 자, 처음에 공부할 게 이거예요. 광조적법. 요거는 되게 유명하죠. 빛의 입자성에 쓴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양자역학 시작이에요. 이제 이중성이라는 내용이죠. 이중성. 자, 이중성이 뭐냐? 이 파동성과 입자성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중인격 들어갔죠. 네, 속 좋은 건 아닌데 쌤 이중인격이에요. 이게 어떤 학생들 앞에서 착한 척 하는데 평상시에 좀 나빠요. 되게 인격이 있고 약간 좀 못됐어요. 근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인격이 있고 그다음에 쌤 개인적인 사적인 인격이 있고 약간 두 개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쌤 이중인격. 사실은 더 많아요. 인격. 쌤 다중이에요. 다중인격인데 어쨌든 이게 물리에서는 이게 이중성 개념이 파동성과 입자성의 성질을 둘 다 가질 때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이야 입자야? 이런 질문이 좀 유치해졌어요. 옛날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요즘 애들 다 알아요. 이게. 빛은 둘 다다.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의 성격을 띨 때가 있고 입자의 성격을 띨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중요한 게 이건데 빛이 파동의 성격을 띠는 순간이면 입자성은 사라져요. 그리고 반대로 빛이 입자적 성격을 띠는 순간이면 빛은 파동성은 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로만 발현돼서 우리에게 관찰되는 거고요. 근데 발견하기 전까지, 관찰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좀 이쪽이 좀 어려워. 양자성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 거기 있냐, 거기 없냐, 확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지 되게 좀 이상하죠. 이게 이 논리가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양자역학을 좀 반대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네. 근데 되게 유명한 멘트가 그거거든요. 확률적으로 양자역학이 이제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 학파에 되게 반기를 들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자연이 확률이냐. 그래가지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거의 확률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고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빛은 파동이나 입자했을 때 요즘 애들은 다 알아요. 빛은 둘 다다. 그러면 빛이 파동성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현상이 뭐다? 이게 저번 주에 본 거죠. 빛의 간섭, 회전. 그래서 간섭과 회전은 파동의 성격.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때 입자 성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광전효과예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우리 안 배워요. 직성은 아니에요. 그건 빼도 돼요. 입자성의 성격 중에 하나가 이걸 안 배웁니다. 이렇게 또 있어요. 네, 미국 과학자 콤프턴이라는 사람인데 콤프턴 효과라고 부르죠.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그래서 학교 쌤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 않나. 이거 내긴 힘든 상태라고. 지금은 요거만 그래서 이때 요거와 요게 있다. 그러면 사실 광전효과가 뭐냐? 광전효과는 그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만든 실험에 저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걸로 노벨상 만든 게 아니고요. 광전효과라는 거를 정확히 설명한 공부로 봤습니다. 근데 이 광전효과는 빛, 광, 전자일 때 전자거든요. 금속에다가 빛을 때릴 때 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이게 광전효과예요. 그래서 광전효과 여기 적혀 있지 않나? 이제 봐봐. 금속 표면에 읽어볼게. 여기 중간에 2번입니다.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비출 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이게 광전효과예요. 그래서 그림을 해볼게요. 금속 있습니다. 금속.
이 금속에다 빛을 비추는데 처음에 쌤이 빨간 빛을 비춰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쌤이 파란색 비춰볼게요. 딱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속 표면에 있던 전자들이 바로 튀어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이게 광조효과입니다. 빛, 광, 전자일 때 전자, 빛을 때렸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근데 사실 광조효과는 아인슈타인이 먼저 만든 실험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다른 과학자들이 이미 발견해가지고 알고 있던 실험인데 이 광조효과의 실험 결과가 해석이 안 됐어요. 빛이 파동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해석이 안 돼. 이 해석을 이제 빛이 입자다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광조효과를 깔끔하게 식 크기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식이 맞다라는 거지. 그 공동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광조효과 실험을 갖다가 쌤이 그 수업할 때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분필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업이 힘든데. 어떡하지? 네. 말로 할 테니 잘 들으세요. 갑니다. 네. 자, 금속이다. 쌤이 광조효과를 알고 있는 물리학자예요. 근데 광조효과가 빛이 입자라는 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뭐 파동성을 좀 알고 있는 과학자가 광조효과 실험 결과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자, 금속에 빛을 비출게. 자, 빨간색 빛입니다. 하나 비쳤어. 그랬더니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 안 나와. 그러면 금속에 있는 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면 돼요. 에너지를 줘가지고 전자가 원자를 탈출해가지고 공간으로 확 도망쳐 나가는 거지. 그럼 빨간빛 하나 줬을 때 에너지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빨간색을 하나 더 틀어줘요. 두 개를 틀어줘요. 그러면 빛은 파동이니까 빨간색과 빨간색을 잘 조절하면 분명히 빨간색이 만나서 보강간섭을 하겠죠. 그럼 훨씬 진폭이 커진 빛으로 전자를 딱 때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더 강한 에너지를 준 게 맞잖아. 그럼 전자가 나올 것 같았던 거지. 그래서 빨간색을 두 개 딱 틀었단 말이야. 합쳐줬어. 근데 전자가 안 나와. 에너지가 부족한가 봐. 그래서 세 개 틀게. 세 개, 빨간색 세 개 합쳤다. 안 나와. 100개 틀게. 100개를 틀었어. 안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빨간색을 100개 틀든 1000개 틀든 하루 종일 틀든 빛을 아주 세게 줘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 이해됐어? 이게 파동을 설명이 안 돼. 이상하다. 빛이 파동이면 보강간섭을 할 거다. 그럼 분명히 전자 한 마리에게 더 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근데 왜 전자가 안 나오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미스테리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파란색을 비췄어요. 비췄더니 비추자마자 전자가 팡 하고 튀어나온다. 이해됐냐? 그때 예를 듭시다. 파란색 한 개를 비췄을 때 전자가 1초에 1000개가 나온다고 치자. 그냥 상상하세요. 알겠죠? 빛 딱 비추면 바로 튀어나오고요. 1초에 몇 개? 1000개가 튀어나와. 근데 그 1000개 나오는 전자들이 속력이 다 달라. 다 다른데 나오는 전자 중에 속력이 제일 빠른 애가 5m/s라 칩시다. 그냥 가정하세요. 자, 다시 파란색 하나. 자, 파란색 하나 틀었다. 하나 트니까 몇 개 나온다고 1초에? 1000개. 배우세요. 속력이 제일 빠른 게 얼마라고? 속력이 5다. 자, 파란색을 두 개 틀어주는 거야. 두 개 틀었어. 두 개 틀었어. 몇 개 나오게? 2000개 나와요. 딱 두 개. 2000개 나와요. 2000개 나오고 2000개 전자 중에 속력이 제일 빠른 게 얼마게? 그대로 5예요. 다시 현장. 다시 하나 더. 자, 파란색 3개 틀었어. 1초에 몇 개 나오게? 3000개. 오케이, 좋아.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얼마게? 또 5. 그렇지. 4개 틀었어. 몇 개 나오게? 4000개. 오케이. 속도 제일 빠른 게 얼마게? 또 5. 그렇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속력 제일 빠른 게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광조롭게 결과예요. 이거를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알아? 나는 파동을 믿는 과학자. 자, 파란색을 틀었다.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 충분히 많은 에너지가 된다 보다. 파란색을 두 개 틀잖아. 그럼 파란색도 이렇게 보강간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분명히 진폭이 커진 빛을 때릴 수 있지. 그럼 더 큰 진폭으로 전자를 때렸으니까 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전자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빨라져야 돼. 근데 안 그런 거야. 어쨌든 최대값은 항상 오는 거야.
이게 최대값이 변하지 않아. 대신에 나오는 전자 개수만 정확히 두 개가 됩니다. 하나 틀 땐 1000개, 두 개 틀면 2000개, 세 개 틀면 3000개. 개수만 정확하게 1000개, 1000개, 2000개, 3000개 딱딱 두 배, 세 배 늘어나고요. 전자 속력의 최대값은 안 바뀌더라. 알겠어? 이게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입자로 설명 어떻게 되느냐? 입자 볼까? 자, 파란색을 틀었어. 이 빛이라는 게 파동이 아니야. 날아가는 구슬인 거야. 그럼 이때 1초에 몇 개가 가서 때리고 있느냐? 광자 1000개. 광자 1000개가 날아가서 각각 전자 1000개를 때린다.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 광자 하나가 전자 한 개를 때리는 거야. 이해되냐 이제? 광자 하나에 맞아서 전자 하나가 나간다. 그러면 딱 하나 틀면 1000개 광자 날아가서 1000개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 중에서 정통으로 제대로 맞은 애가 있겠지? 걔가 속도가 제일 빠르게 나온다. 속도 5. 이해됐냐 이제? 그럼 만약에 두 개 틀면 어떻게 되냐? 몇 개 날아가냐 입자가? 2000개 날아가지. 몇 개 튀어나오냐? 당연히 2000개 튀어나오지. 그러면 한 개 틀 때나 두 개 틀 때나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금속 표면에 있어서 가장 나오기 쉬웠고 빛의 입자를 탁 부딪혔을 때 가장 쉽게 나왔던 전자가 제일 빠르다라고 하면 계속력이 온 거는 그대로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개수만 그대로 탁 늘어나고요. 속도 최대값이 안 바뀔 수 있는 거지. 이게 광자로 설명하면 딱 맞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전효과 설명에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전효과를 문제 만드는 쌤들이 반드시 한 문제에 뭘 내느냐? 광전효과는 왜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느냐? 이게 빛의 입자성은 왜 설명이 가능한지를 이걸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서술형 있는 학교는 이걸 쓰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광전효과의 실험 해석 중에서 파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골라라. 입자로만 설명이 가능한 걸 골라라. 약간 이렇게 보기로 만들 수도 있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해됐어? 따라왔냐? 그래서 이게 핵심은 이거다. 핵심은 이거. 제일 중요한 말 이거. 이거지 적어보세요. 됐죠? 이 광전효과 핵심은 이거.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 광자 한 마리가 전자 한 마리를 때려가지고 내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자가 빛의 입자라는 뜻입니다. 광자. 광자 영어라고 뭔 줄 알아? 포톤이에요. 포토그래프 할 때 그 포톤이에요. 보통 광자. 포톤 캐논 들어갔냐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 프로토스 알아? 프로토스에 가면 그 150원 미네랄 쓰면은 광자포 하나 짓게 해주는데 그 광자포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쏘는 애. 광자포. 포톤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 벡터란 뜻이거든. 광자포. 됐을까? 그러면 일부러 보겠다. 요 빨간색 빛은 왜 전자가 안 나갈까? 그게 뭐야? 진동수가 너무 작아요. 요 빨간색의 진동수를 F라고 하고 F1 할까? 그다음 파란색의 진동수 F2라 그러면 요 진동수는 특정 진동수를 넘겼기 때문에 전자가 나오는 거고 그걸 못 넘기면 전자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진동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그 진동수 값을 우리가 F0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학교 교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문턱 진동수 문 밖에 나가려면 문턱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계 진동수 둘 다 쓰는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물리학 1에서 쓰는 용어는 보통 문턱 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2로 가면 한계 진동수를 말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알아두시고 기호는 F0. 그래서 진동수가 F0를 넘기는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F0가 안 되는 빛을 쏘면 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는 이렇게 F1은 전자가 안 나왔다고 했지. F0보다 작다. 그리고 F2는 더 크다. 이런 상태입니다.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문턱 진동수를 넘기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거 못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서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효과를 설명하는 식 한 개를 딱 만들어냅니다. 식 간단합니다. 식 적어볼게. 이게 공식이에요. 이 K는 HF 빼기 W. 외우시죠? 이 K는 HF 빼기 W. 이
EK는 HF니까 요 시죠. 아직까지 첫 기준은 안 나왔죠. 먼저 배우고 그럼 자, EK가 뭐게? 네, 운동 에너지지, 그래? 운동 에너지. 누구의 운동 에너지? 1번 빛의 운동 에너지, 2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3번 금속의 운동 에너지. 지금 등장인물이 3개잖아. 빛, 금속, 전자. 맞지 얘들아? 강제력과 실험 보면 나오잖아. 빛, 금속, 전자. 등장인물 3명이지. 간다. 그리고 누구의 운동 에너지? 답은 전자. 전자. 빛의 입자는 질량이 없어요. 빛의 운동 에너지라는 말을 다뤘어요 우리가. 알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광전 효과 때 나가는 전자라 해서 뭐가 되냐? 광자 붙여줍니다. 광전자. 광전자. 이게 빛의 뜻이 아니에요. 빛검자야. 빛을 맞아가지고 금속에서 튀어나온 전자에서 광전자라고 하고요. 광전자의 하나 중요한 단어 써야 되는데 이거 속에 최대 운동 에너지. 이거 빼면 큰일 나요. 최대값이에요.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그다음 파란색 등 하나 틀면 전자 몇 개 나가? 1000개. 전자 중에 속도 제일 빠른 겁니다. 5, 그치? 그 5짜리 하나. 5 한 마리. 이거 광전자 한 마리의 운동 에너지예요. 전자가 1000개 나가니까 나가는 전자 1000개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자 중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게 나가는 전자 한 마리가 있거든. 그 한 마리의 운동 에너지 쓰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전자 한 마리 값이야. 전자 한 마리 값이야. 그냥 여기서 HF 이거 뭘까? F가 뭐겠어요, 이거? 이거 진동수겠지. 그치? 그럼 진동수 곱하기 앞에 H 한 거야. H는 상수. 이게 뭐냐? 이게 누가 진동수야? 광자 빛의 진동수지, 그치? 그래, 빛의 값이지, 그치? 이게 빛 에너지예요. 이게 광자 에너지. 광자 에너지. 그러면 광자 에너지란 말은 빛 알갱이 한 개의 에너지. 알겠어? 그럼 물어볼 게 있어. 빨간색 광자가 에너지가 클까? 파란색 광자가 에너지가 클까? 빨간색이 커, 파란색이 커. 파란색이 큰 거야. 빨간색 광자가 허접한 거야. 빨간 총알이 허접하다. 쌤이 빨간색 등을 딱 키잖아. 그럼 빨간 총알 날라가. 뿅 날라가. 전자를 때려. 전자가 안 아픈 거야. 안 튀어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쌤이 금속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내 빨간 총이 어떤 총이냐? 그 장난감 비비탄 총알. 이해됐어? 네, 딱총 같은 거지. 탁 쏴. 그럼 총알이 날아가잖아, 그지? 그 빨간 총알 HF1 날아가는데 금속에 있는 전자를 때려. 금속이 안 아픈 거야. 뭐야 이거? 다 세니까. 그럼 빨간색 딱 총알 맞잖아. 전자가 안 튀어나가는 거야. 이거 무시하는 거지. 근데 내가 파란색 바꾸잖아. 이제 권총이 되기 시작해. 선생님이 권총으로 금속을 때리는 거야. 빡! 그럼 파란 총알 한 개 권총알이야. 쫙 날아가는 거지. 전자를 딱 때려. 전자가 안 맞고서 금속을 탈출하는 거예요. 빡! 총알 한 개당 전자 하나. 알겠어? 파란 총알 딱 쏘면 무조건 명중해요. 왜냐? 금속에 전자가 엄청 많이 대기하고 있어. 내가 쏘는 광자보다 대기하고 있는 금속의 전자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총알 한 개에 전자 한 개는 맞는 게 확실해. 알겠어? 전자를 안 맞추는 총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거의 불가능해. 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총을 쏘면 무조건 명중이야. 빡! 총알이 쫙 날아가가지고 전자를 딱 때리고 전자가 아야 하고 나가는 거야. 이해되냐 이제? 총독상 빡! 총알이 쫙 날아가잖아. 전자를 딱 때려. 전자가 나가는 거야. 빡! 그러면 이제 파란등을 하나 딱 켜. 그 파란등 켜는 순간 총알 1000개가 날아가는 거야. 빡! 이게 상상이 되냐? 파란 총알들이 1000개가 쫙 날아가지고 탁탁탁탁탁 때리고 있는 거지. 맞을 때마다 전자가 이제 탁탁탁탁 기어 나가는 거야. 1000개가 쫙 나가는 현상. 이해되냐 이제? 그럼 이때 금속에 가장 표면 쪽에 있었던 가장 탈출이 쉬웠던 전자가 있고 저 금속의 내부에 있는 좀 탈출이 어려운 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날아가는 총알 중에 금속 표면에 있던 전자를 때린 총알이 반드시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전자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갖고 튀어나가. 속도 5 하고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금속 안쪽에 있으면 좀 나가다가 방해를 더 받거든요. 탁 튀어나올 수 있어. 나오는데 속도가 느린 거야. 1. 그러니까 1000개의 총알을 쏘면
1000개의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빠른 건 얼마다? 5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총알을 2개 쓰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2개 키는 거야. 그럼 내가 쌍권총도 어떻게 해? 총알 2개 탁 쏘는 거지. 각각 총알이 쫙 날아가서 전자 각각 때리는 거야. 탕탕 때려주는 거야. 알겠어? 1000개 총알 날아가서 1000개 전자 나가듯이 2000개를 쏘니까 2000개가 나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때 금속 표면에 있던 가장 나가기 쉬웠던 전자가 속도 5로 튀어나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광자의 현상. 이해됐어? 따라왔냐? 이게 광자 에너지. 그러면 하나 요거만 하고 쉽게 해주라 했네. 그럼 광자 에너지에서 뭘 빼고 있지? 빼지. 빼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냐? 날아가는 광자 에너지에서 뭘 빼가지고 이게 나간다. 잠깐 고민할게. 잠깐만 좀 힘내. 이거 막 존다. 요거만 하고 시작. 이걸 만약에 딜식이 없다면 이게 물리적으로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거 좋아해. 잠깐. 이게 없으면 이상하지 않아? 이 정도 감각이 생겼을 것 같은데 우리 반 애들이. 봐라. 이거랑 똑같아. 지금 느껴봐. 날아가는 광자 에너지랑 나오는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봐라. 이게 만약에 되면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금속이었지? 금속에다가 광자를 쏘는데 광자의 에너지와 맞고 나오는 전자 에너지가 같다. 그럼 전혀 손실 없이 광자 에너지를 고스란히 가지고 나오는 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자는 금속에서 구속됨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금속의 방해를 전혀 안 받는 얘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금속을 기울이잖아. 전자가 물어 떨어져야 돼. 금속이 결합이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전자가 아주 자유로워야 돼. 전자가 구속돼 있어야 그 전자가 나오게 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소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상태에 내가 풀어버리면 전자가 우르르 떨어져야 돼. 얘가 금속 양력이 돼야 돼. 근데 그러지 않잖아. 항상 전자는 금속에 속박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부속하고 있던 어떤 힘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전자를 원자 핵에서 떼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자한테 에너지를 좀 줘야 되지, 그지? 에너지를 뺏겨야 되지. 이해됐어? 그만큼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게 없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W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값이야. 전자를 금속이 구속하고 있다. 전자 구속 에너지다. 이해됐냐? 전자를 구속하는 게 누구야? 금속이지. 금속이 전자를 구속하는 에너지라고 줘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부른다. 금속의 일함수라고 해요. 이게 일함수에서 그 일이 영어로 워크죠. 그때 뜻이 W예요. 그래서 워크 펑션 해가지고요. 일함수란 말은 금속이 저 정도의 구속을 하고 있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자의 에너지가 5였어. 5. 그냥 5를 하자. 5의 에너지를 쭉 던지면 거기서 금속이 항상 뭘 빼는 거야. 그지? 한 2를 빼나 치자. 2를 빼버려. 2를 빼니까 전자가 갖고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 3이지. 5를 주면 2를 빼고 3을 나와. 이해됐어요 이제? 그럼 만약에 내가 쏘는 빛을 에너지를 4로 줄이자. 그럼 4 빼기 2하겠지. 2로 나와. 만약에 3을 주자. 3 빼기 2하겠지. 1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1로 주자. 광자 에너지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진동수가 자금실 쓰는 거지. 1밖에 안 되는 거야. 에너지 B자 전적. 그럼 1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무슨 뜻이야? 못 나온다. 이게 못 나온 거야. 이해됐어? 2를 못 넘기면 전자는 나올 수가 없다. 2를 넘길 때만 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전자를 구속하는 최소값이야. 알겠어? 이 정도 에너지를 넘겨야만 전자가 나올 수가 있다. 됐냐? 그래서 이거 적게 HF가 W보다 크면 뭐? 전자가 방출된다. 근데 만약에 HF가 작으면요? 전자가 방출이 안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검정 백신. 이해됐어? 따라왔냐? 이 식의 의미가 이거예요. 식 간단하지? 그렇지? 광자 에너지, 금속의 일함수, N 차이값 가지고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됐어요?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졸려 안 해? 10분 14분.